창가사원. 그곳은 회사에서 자리는 있으나 중요한 일을 맡지 못하고 간단한 잡무만이 주어지는 한가한 사원을 칭하는 말이다. 자, 그럼 오늘도 정시 퇴근 각! 내 이름은 야노 유이치로. 난 회사에서 창가사원으로 유명하다. 저 녀석 오늘도 한가해 보이네. 출세 가능성이 없는 녀석은 평생을 창가 쪽으로 밀려나 있겠지. 주변 동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하지만 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창가사원은 정시 퇴근에다 휴일도 느긋하게 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그러던 어느 날 창가사원 저 녀석한테 우리 일 다 떠넘겨버릴까? 좋은 생각이다. 이걸로 저 녀석도 정시 퇴근을 물 건너 갔어. 저기 이 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것도 좀 부탁해요. 네? 이렇게나 많이요? 사내에서도 특히 출세지향적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마유카와 사나이가 갑자기 나에게 대량의 업무를 떠넘겼다. 봤어? 저 깜짝 놀란 얼굴. 이걸로 저 녀석도 오늘은 야근하겠지? 어쩔 수 없지. 어디 한번 해볼까? 좋았어. 오늘도 정시 퇴근이다. 뭐야? 저 녀석 정시 퇴근했어? 참나, 일 절대로 못 끝낼 것 같으니 도망갔나? 내일 상사한테 혼나겠지? 기대된다. 다음 날 왜 저 녀석 조용하게 일하고 있지? 어제 그 일 덜 끝냈을 텐데 왜 평온하지? 이해되지 않았던 우리는 상사에게 보고하러 갔다. 어제 일이라면 다 끝냈다는 보고를 받았네. 진짜요? 덕분에 나도 오늘은 정시에 퇴근하겠어. 저 무능력한 녀석이 그 많던 일을 다 끝냈을 리가 없는데. 어차피 대충 끝낸 거겠지. 참나. 그럴 거면 본인들이 직접 할 것이지. 안 되겠어. 이대로라면 우리들이 저 녀석보다 일 못한다는 게 돼버린다고. 위기감을 느낀 우리는 실례하겠습니다. 너희들 사장님한테 무슨 용건이지? 저 사장님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요. 어깨라도 주물러드리려고. 역시 출세의 지름길은 바로 사장님 귀 예쁜 바퀴. 이 녀석들 이런 어쩌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런 것보다 일을 열심히 하라고. 또 그러신다. 좋으시면서. 사장님 부끄러워서 그러세요? 귀여워. 사장님께 어필하는 것과 동시에 늘 항상 이 훈남 비서에게 어필하는 것도 빼먹지 않고 있다. 비서님도 이따 마사지 해드릴게요. 이 녀석들 진짜 머리에 뭐가 든 건지. 난 어이가 없어 힘에 빠진 표정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장님! 뭐야? 왜? 뭐야? 갑자기 사장님이 쓰러지셨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받으니 사장님 너무 일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과로라는 말씀이세요? 예, 제대로 쉬셔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지금까지 쌓인 과로로 인해 병을 얻으신 모양이다. 사장님, 몸은 어떠십니까? 미안하네. 자네에게도 민폐구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내일 영상회의로 모두에게 내가 설명하겠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그래서 전 일을 계속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도움을 준 사원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뭐? 사장님 그만둔다고? 그렇게나 공을 들였는데 다 소용없었잖아. 우리들이 해준 마사지 매번 제대로 받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자주 거절하셔서 그런 거야. 사장님이 은퇴하신다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사장 임명에 관해서는 전 사원이 참여하는 투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전 사원이? 3개월 후 투표를 실시하죠. 뜻이 있는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도록. 그럼 이상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해봐야겠는걸? 나도 제대로 해야지. 사장님이 과로로 사임하다니 안타깝네. 그래도 우리들한테도 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 여자 사장이라니 멋져. 그 훈남 비서랑 하루 종일 붙어있는 거잖아. 사장님, 차 대기시켜놨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우리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곳. 네? 그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마유카 좀 침 흐른다 너. 이런 느낌으로 우리들은 만약 내가 사장이 된다면 이라는 망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무슨 일이 있어도 표를 모아야겠어. 사장 자리는 우리들 거야.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한 결과 우린 사원 한 명 한 명에게 어필을 해보기로 했다. 이거 제가 직접 구운 쿠키예요. 어머나,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아니 이렇게 업무 외에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아져 바빠졌다. 이렇게나 바빠서 일을 할 시간이 없잖아. 우리 일은 한가한 창가 사원한테 다 넘겨버리자고. 그러자. 저기, 우리 대신에 이것 좀 처리해주지? 어? 내가 왜? 우리들은 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거든. 당신 어차피 한가하잖아? 아니 한가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 전부 다 잘 처리해둬. 내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이 떠넘기고 간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어쩔 수 없나. 오늘도 하나씩 처리할 수밖에. 난 이날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시에 퇴근하기 위해 모든 업무를 소화해낸다. 좋아, 정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들어가요. 벌써 일이 다 끝났다니. 대단한데?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신임 사장 투표 날. 그럼 투표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이네. 떨리는데? 누구한테 투표할지 다들 정했어? 그러고 보니 전혀 생각 못했네. 누구한테 투표해야 하지? 훈남 비서랑 드라이브 데이트. 전 사원이 내 말에 복종하는 거야. 모두가 각자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동안 유이치로 씨, 당신에게 투표해도 되겠습니까? 네? 갑자기 말을 걸어온 사장실 비서. 아니요, 전 당신이야말로 적임자입니다. 그럴 리가. 비서님, 혹시 사장님 간병하느라 좀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럼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신임 사장은 야노 유이치로 군입니다. 네? 무려 제일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참가 사원이라고 여겨지던 나였다. 거짓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창가 사원 주제 대체 왜? 제일 되면 안 되는 녀석이 되다니. 이런 의견이 있는 한편 그래도 일 처리 속도가 굉장하니까. 그저 창가 사원인 줄만 알았는데. 떠넘겨진 일도 전부 그날 중으로 처리해내는 사람이라니. 그 어떤 일이 주어져도 굉장한 스피드로 일을 처리해내는 사람이죠. 이 결과는 사원 모두가 그걸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유능한 건지 알아보니 마유카 씨, 사나이 씨 두 사람의 5배 속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더군요. 말도 안 돼. 5배? 내가 선임 사장이라고? 며칠 후 진짜 사장이 되기로 한 나의 취임식이 열렸다. 신임 사장으로 임명받은 야노 유이치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설마 진짜 사장이 될 줄이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직도 내가 사장으로 뽑힌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사람. 그러자 바로 그때 안녕하세요. 유이치로 군이 신임 사장님이 되셨다고요? 나도 참 기쁘네요. 모로보시 재벌의 당주 모로보시님이 오셨다. 모로보시님이 여기에? 어떻게 된 거지? 모두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모로보시님은 그대로 스피치를 시작했다. 유이치로 군 사장 취임을 축하해요. 유이치로 군은 정말 우수한 사람입니다. 유이치로 군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모로보시 재벌 계열의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어플리케이션? 무슨 말이지? 그렇다. 난 회사 일과는 별개로 부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빨리 집에 가서 개발해야지. 그게 히트를 쳐서 여러 회사에 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시에 퇴근하지 못할 위기가 왔을 때도 이거 큰일인데 이대로라면 정시에 퇴근 못할 것 같아.
좋아, 얼른 제대로 해볼까? 대량의 업무가 주어졌을 때 난 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보통 사람의 5배 이상의 스피드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이다. 이 어플에 관심이 생겨 연락해보니 우리 회사용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주기도 했죠.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이치로 군이 사장이 된다면 업무 제휴를 제안할까 하는데. 네? 대단해. 모로보시님께 이런 제안을 받다니. 역시 우리 새 사장님. 역시 요이치로 사장님 대단하시다니까. 이렇게 모로보시님의 등장에 힘입어 내가 사장이 된 것을 사원들이 축하해주게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양의 일은 아무나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고맙군. 내가 사장에 취임한 이후 마유카와 사나이의 태도는 급변했다.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간식 좀 드실래요? 이 두 사람은 변함없군.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겠는데.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난 사내의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회사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을 할까 합니다. 유이치로 사장님 말씀인데 물론 따라야지. 어떤 개편일까?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군. 새로운 부서와 인사이동을 한 사람씩 호명하며 발표했다. 이상이 총무과 멤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부서에서 각자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십시오. 잠깐! 우리 이름이 없었는데요? 설마 우리들 비서로 뽑히는 건가? 아, 그렇게 된 거군. 매일매일 조금씩 어필한 보람이 있네. 마지막으로 좀 더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잡무를 담당하는 창가 부서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배정될 사람은 누굴까? 불쌍해. 전 창가 사원에게 선택받은 창가 사원이라 최악이다. 창가 부서에는 마유카 씨와 사나이 씨를 배정합니다. 왜 우리들을... 전 사장님이 계실 때부터 두 사람은 아부를 떠는 일에만 집중했었지. 지금의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 안 돼. 두 사람한테 딱 어울리네. 지금까지 저지른 일 그대로 돌아왔네. 그렇게나 어필했었는데. 참고로 창가 사원이라 해도 한가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도록. 난 각 부서에서 모아온 잡무를 모두 넘기기로 했다. 그 결과 창가 사원이라며 왜 이렇게 바쁜 거야? 한가한 게 창가 사원 아니었나? 이렇게 난 사장으로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었다. 싫은 일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먼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보자고. 열심히 하면 응원해주는 사람이나 지켜봐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럼 채널 구독 잘 부탁해. 오늘은 10,000원 전철이 아니라 다행이야. 최근 시간대를 피해 탄 보람이 있군. 내 이름은 카나모토 켄지, 고등학생이다. 난 10,000원 전철이 좀 힘든 타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 저 사람 배가 완전 빵빵해. 아기가 있는 것 같아. 뭐라는 거야 얘가?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체형 때문이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말이야. 그렇다. 난 결코 폭음폭식을 해서 이런 체형이 된 것이 아니다. 흔히들 말하는 유전 때문이다. 아, 지각이다 지각. 일어났는데 또다시 잠들다니 젠장. 이렇게 된 이상 전력 질주다. 아, 료에이군! 내 배에 부딪혀서 계단에서 떨어져 버리다니. 미안 료에이군, 괜찮아? 나 이 자식 계단 앞에서 그렇게 서 있기냐? 이 일 때문에 우린 홈룸 시간에 늦고 말았다. 그날의 쉬는 시간. 사고를 치고 말았군. 내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야 켄지, 이거 좀 보라고. 너 때문에 여기저기 반창고 투성이다 나 지금. 료에이군, 그건 진짜 미안해. 그건 그렇고 넌 혼자 밥 먹냐? 외롭기 짝이 없네. 료에이군의 말대로 나에겐 친구가 없었다. 뭐 이런 체형이니. 기운이 없어 보이네.
그런 너에게 내가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지. 이리 와봐. 그 말을 듣고 따라간 곳에는 나도 여기서 떨어졌으니 너도 여기서 뛰면 내가 친구해줄게. 뭐? 여기서 점프하라는 거야? 못 뛴다고? 그럼 친구 못하는 거지 뭐. 너 그 배 정도면은 쿠션으로도 딱인데 괜찮을 거야. 알았어, 뛸게. 심호흡. 난 할 수 있다. 간다. 야! 난 있는 힘껏 양팔을 벌리고 뛰었다. 마치 한 마리의 날다람쥐가 된 것처럼. 그러나 아까 그 수업 좀 지루했지. 맞아, 너무 쉬웠지. 저 애들은 학력 제일 수제라고 불리는 나나코와 모모코. 안돼, 이대로라면 부딪혀버려. 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몸을 틀어보았지만 내 노력이 무색하게 난 그대로 쌍둥이들을 깔아뭉개며 떨어져 버렸다. 아, 아파. 너무 아파. 최악이야. 아이고 또 사고 쳤네. 저 녀석한테 깔아뭉개진 쌍둥이들 너무 불쌍하네. 정말 미안. 괜찮아? 다쳤어? 온몸이 아프다고. 팔이 아파. 엉덩이도. 바로 양호실로 데려가 줄게. 이거 골절이네. 골절이요? 두 사람 모두 팔이 부러졌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해. 지금 바로 부모님께 연락할게. 네. 진짜 미안해. 나 때문에 두 사람 팔에. 난 그저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몇 번이나 두 사람에게 머리를 숙였다. 알았어. 그럼 용서해 줄 테니 대신 이것저것 좀 돕도록 해. 맞아.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좀 해. 물론이지, 뭐든 할게. 그렇게 난 그날부터 두 사람을 돌봐주게 되었다. 켄지, 다음 수업 전부 대신 노트 필기 좀 해. 제대로 예쁜 글씨로 정리 안 하면 가만 안 둬. 알았어. 켄지 녀석 쌍둥이도 심부름 하느라 바쁘네. 구경이나 하러 가볼까? 켄지, 밥 먹여줘. 나도. 알았어. 팔 못 쓰는 게 이렇게나 불편할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저 자식 미녀 쌍둥이에게 둘러싸여서 이거 벌이 아니라 상이잖아. 두 사람 안녕? 켄지 녀석 따위에게 케어를 받다니 좀 힘들지 않아? 혹시 괜찮으면 내가 전혀. 켄지가 책임지기로 했거든. 맞아. 근데 넌 누구? 뭐? 야 켄지 건방지게 굴지 마. 나 절대 지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얼굴 좋고 스타일까지 좋은 나 키타라 료헤이가 그 켄지 녀석 따위에게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쌍둥이들은 계단에서 부딪혔다는 운명적인 상황 때문에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그래, 그렇다면 나도 운명적인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돼. 그렇게 생각한 나는 다음 수업 뭐더라? 다음은 난 쌍둥이가 걸어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 좋아 간다. 지금이야. 있는 힘껏 계단에서 뛰어내렸다. 좋았어. 쌍둥이들 위로 안착. 미안. 타이밍 완전 좋았는데. 뭐야 아프다고. 나도 뭐야? 내 밑에 깔린 쌍둥이는 무려 학년에서 제일 못생겼다는 쌍둥이 주제에 한 번 목표로 한 훈남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쌍둥이들이었다. 어머나 훈남 료에이군이잖아. 어머 진짜네. 나 료에이군이랑 딱 붙어있어. 뭐야. 네, 도망가야 해. 미안해. 난 급히 일어나 쌍둥이들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잠깐 기다려 료에이군. 이거 운명이잖아. 우리들 운명으로 맺어진 거라고. 이게 바로 그린라이트. 요헤이 저런 타입을 좋아했던가? 왜네? 한편 나는 천재 쌍둥이들 집까지 가서 돌봐주게 되었는데 그때
이것 봐. 이건 모로스타 TV? 모로보시 부트캠프라는 기획이 방송 중이었다. 이게 뭔데? 이거 몰라? 모로보시님이 살 빼자라는 컨셉으로 시작된 다이어트 운동이야. TV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완전 인기 많은데? 그렇구나. 켄지, 너도 살 빼야 해. 그니까 해보자. 그럼 다음은 다리를 올리고 자, 켄지, 모로보시님 동작이랑 똑같이 따라해야지. 이렇게? 더 올려. 팔은 허리로. 네. 그 다음은 상반신을 밑에 두고 다리를 펀치처럼 날려봐요. 다리고 펀치. 좋아요. 원투 원투.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살 뺄 수 있어. 좋아, 파이팅. 이러한 노력이 쌓여 난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오, 마이너스 10kg. 대단해. 역시 모로보시 부트캠프 좋은데? 난 두 사람의 응원을 받으며 모로보시 부트캠프를 필사적으로 따라했다. 그 결과 켄지, 꽤 멋있는데? 그런가? 나도 살 빼고 싶다. 알려줘. 얼마든지. 뭐야 저 녀석은 살 좀 빠졌다고 건방지게. 저런 건 켄지가 아니지. 맞다. 켄지, 류에이군. 저 예전에 그 계단에서의 이름 미안. 어? 나 실은 켄지 너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 근데 그런 말을 해버려서 그때 그 일을 사과하라는 뜻으로 내가 밥 살게. 같이 먹으러 가자. 그래? 그랬구나. 료에이군은 나랑 그저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난 료에이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다. 내가 살 테니까 아니야, 안 그래도 돼. 신경 쓰지 마. 우린 친구잖아. 그럼 감자튀김이랑 리조또 그리고 닭튀김이랑 피자 파스타 주세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료에이군 의외로 많이 먹는구나. 뭐 그렇지. 자 켄지 마음껏 먹어. 우리 친구 된 기념으로. 근데 이거 료에이군이 먹고 싶어서 시킨 거 아니야? 아니야. 켄지가 많이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말을 듣자 난 거절할 수가 없었고. 고마워 다 먹어줘서. 난 전부 해치워버리고 말았다. 좋아. 그럼 내일은 같이 고기 먹으러 가자. 어? 친구 된 기념으로 가자고. 그래. 그날을 시작으로 나와 료에이군은 폭음폭식을 하게 되어버렸다. 켄지 오늘은 디저트 천국으로 가자. 살찌기 쉬운 체질에다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난 다시 한꺼번에 체중이 늘어났고 92kg.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kg대였는데 금세 요요가 와버리고 말았다. 안녕. 켄지 너 요즘 또 살쪘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침에 재보니까 92kg가 됐어. 어떻게 뺀 살인데. 그래? 작전 성공이다. 이렇게 살찌다니 난 이런 친구는 필요 없어. 난 날씬한 사람이 좋다고. 여름방학 때 나 찾지 마라. 난 뚱뚱한 애랑 안 놀아. 그렇게 말하며 료에이군은 가버렸다. 이럴 수가. 이제 여름방학인데 또 친구가 없어지다니. 뭐하고 놀지? 이렇게 난 여름방학 때 켄지는 만나지 않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여름방학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여름방학도 이제 하루 남았군. 그런 생각을 하며 무심코 TV를 보는데 모로보시 부트캠프 안에 시청자 다이어트 기획 제1탄? 응? 여름방학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뭐? 켄지 아니야? 무려 그 방송엔 모르스타 TV에 출연한 켄지의 모습이 있었다. 방학 기간 중 진짜 살을 빼기 위한 도전을 한다는 계획에 모니터가 된 것이었다. 왜 저 녀석이 이 기획에 심지어 또 살 빠졌잖아. 그럼 궁금한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죠. 결과는 무려 마이너스 30kg.
30kg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찌기 쉬운 체질을 개선하는 메뉴를 진행했으니 이제 요요가 오지 않을 거야. 네, 이 기획에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젠장, 내가 어떻게 요요가 오도록 만들었는데 또 저렇게 살을 빼서 심지어 근육까지 있잖아. 다음 날, 여름방학 개학 첫날. 학교에서 요에이군을 만났다. 너 왜 TV에 출연한 거야? 심지어 모로보시님이랑 같이 나오다니. 그건 우리들이 방송국 모니터로 응모해서 당첨됐거든. 맞아. 켄지가 살 빼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길래 좀 도와준 것뿐이야. 뭐? 그리고 여름방학 때 잠깐 하고 끝난 게 아니라고. 맞아.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해 좀 하지 말아줄래? 이럴 수가. 그렇다. 난 우수한 쌍둥이들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살을 뺄 수 있었다. 켄지, 너 대단하다. 나도 그 기획 봤어. 그렇게 힘든 운동을 매일매일 하다니 정말 대단해. 멋져. 고마워. 시청자들의 인기를 입어 일약 유명인이 되어버린 나. 한편 젠장, 켄지가 유명인이 되어버리다니. 이러면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되잖아. 그 쌍둥이들까지 빼앗겨버린다고. 난 이렇게 된 이상 먼저 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 아, 저기 미안한데 방과 후에 학교 뒤쪽으로 쌍둥이들 좀 데려와 줄래? 나 고백을 좀 하려고. 뭐? 두 사람 다? 둘이면 가능성도 2배지. 요에이, 너 욕심쟁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우리들한테 맡겨. 고맙다. 잊지 않을게. 켄지도 아직 고백까지는 안 한 것 같으니 내가 먼저 해야지. 안타까워하는 그 얼굴 내가 보고 말겠어. 저기 있군. 큰일 났다. 이거 생각보다 두근거리는데. 좋았어. 힘내자 나 자신. 저기 뭐야? 이런 것으로 따로 불러내다니? 그렇게 우리들이 좋은 거야? 우리들도 좋아해. 아니야. 이쪽이 아니라고. 기다려. 료에이군. 여러분도 같이 운동 어때? 채널 구독 잘 부탁해. 하마이의 타카시군. 네. 오늘부터 저 사람이 타카시군의 엄마야. 엄마? 안녕, 타카시군. 나한테도 엄마가 생겼어. 잘 부탁해요, 엄마. 그날부터 엄마는 언제나 나의 편이었다. 5년 후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나는 이날 소풍을 갔다. 너 과자 뭐 들고 왔어? 난 매니큐 포도맛. 나도 그거 들고 왔어. 딸기 맛. 모두 각자 200엔 상당의 과자를 들고 왔는데, 야, 타카시, 너 그거 다 합치면 210엔 아냐? 어쩌지? 계산을 틀렸나 봐. 혼자서만 비싼 거 사오고 치사해. 자자, 다들 조용히. 죄송합니다. 가지고 와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계산 잘해야 한다. 네. 이렇게 난 머리가 나빠서 학교에선 친구가 없었다. 소풍을 마음껏 즐길 수 없었어. 다녀왔습니다. 유일한 나의 편,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 없어? 대답 없는 엄마. 난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향하는데,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쩌지? 이럴 때 그러니까. 난 혼란스러웠지만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다. 환자는 어디 있죠? 여기요. 의식이 없어요. 엄마 좀 구해주세요. 괜찮아. 반드시 구할 테니까. 하나, 둘, 셋. 구급대원의 구호로 엄마는 차에 올랐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엄마, 저희 엄마 눈 뜰 수 있죠? 괜찮아. 금방 병원으로 옮길 거야. 저 죄송한데요. 저 구급차가 오기 전에 급하게 아들이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건 저 아이가 엄마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건가?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실로 갔다. 엄마, 괜찮을까? 수술 잘 끝나겠지? 그 후 수술은 성공했다고 했다. 엄마, 왜 눈을 안 뜨는 거야? 수술해서 나온 거 아니야? 좀처럼 눈을 뜨지 않는 엄마를 보며 난 슬퍼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까 실려온 그 여성 아들한테 당했다고 하던데. 예? 초등학생 아들이요? 그런가 봐. 잠깐, 저 이야기 혹시 내 이야기인가? 엄마가 이렇게 된 게 어째서 내 탓이라는 거지? 그 후 이번엔 경찰이 찾아왔다. 그 아이는 어디 있죠? 저 아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너 이름은? 타카시예요. 타카시군. 어디서 엄마에게 이런 짓을 했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경찰도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했다. 잠깐만요. 전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집에 돌아가 보니까 엄마가 저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거짓말하면 못 쓴다. 정직하게 얘기하렴. 거짓말 아니라고요.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요? 경찰은 그렇게 말하며 영상을 보여줬다. 이건 타카시군이 살고 있는 아파트 CCTV 영상이야. 여기 보라고. 이건 너잖아. 진짜네? 왜 내가 여기? 화면에 나오는 시각을 보면 이건 네 엄마가 쓰러진 그때야. 정확한 증거지. 아니, 난 그 시간엔 아직 소풍에서 돌아오기 전이었고 이럴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영상에 찍힌 사람은 진짜 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패닉 상태에 빠지려던 그때 누군가가 병실에 들어왔다. 나야. 거기에 서 있는 건 나랑 너무나 닮은 남자아이였다. 누구야? 설마 나? 너는 누구지? 내 이름은 츠요시. 그 녀석의 쌍둥이 형이야. 그리고 그 카메라에 찍힌 사람은 바로 나지. 쌍둥이? 내가 쌍둥이였다고? 갑자기 등장한 내 쌍둥이 형. 그러나 난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스럽기만 할 뿐이었다. 뭐 여러모로 혼란스럽겠지만 진정하고 들어봐. 그렇게 말하며 츠요시 형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우리들은 쌍둥이로 태어났지. 그러나 나랑 비교하면 타카시는 발육이 좀 느린 편이었고 츠요시는 이렇게 똑똑한데 그게 왜 타카시는... 똑똑하게 커서 돈을 많이 벌어줘야 하는데 말이지.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타카시는 아직 못하는 그런 일이 꽤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타카시, 넌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될 거야. 너에게도 이게 더 좋을 거다. 동생 타카시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랬구나. 난 갑작스럽게 내 과거를 알게 되어 놀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아직 놀랄 일은 더 남아있었다. 타카시! 타카시구나. 아, 정말 보고 싶었어. 저기, 난 널 낳아준 친엄마야. 난 친아빠지. 진짜 엄마랑 아빠? 그렇단다. 앞으로 우리들이 책임지고 키워줄 테니. 앞으로는 같이 살자. 근데 엄마가... 엄마는 여기 있잖니. 그리고 이 사람은 의식도 없는데 이대로 혼자서 생활할 수는 없지 않니? 그래도... 괜찮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렴. 자, 가자. 난 엄마가 너무나 걱정되었지만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었기에 친엄마 친아빠를 따라가기로 했다. 친부모님의 집에서 살기 시작한 어느 날 이런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10만 엔을 지급하는 제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 대상입니다. 타카시가 우리 집에 와줘서 매달 돈이 들어오겠구나. 심지어 매달 10만 엔이라니? 1년으로 치면 120만 엔이라고. 너무 좋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잠깐 와봐. 진실을 알려줄 테니까. 진실? 형,
진실이라니? 타카시를 데리고 온 건 널 보고 싶어서가 아니야. 부모님은 지원금을 받으려고 널 이용한 거지. 뭐? 아까 그 뉴스 너도 봤잖아. 자식이 2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널 데려온 거야.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근데 그럼 왜 우리 엄마한테 미리 얘기 안 한 거야? 부모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타카시네 집에 갔었어. 설마 난 그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간 거였어.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전 타카시의 형인데요. 쌍둥이 형? 타카시 쌍둥이였어? 네. 타카시랑은 2살 때 헤어졌으니 타카시도 기억은 못할 테지만. 일단 들어오렴. 그래. 근데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뭐니? 그게 부모님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타카시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미리 알려드리려고요. 뭐라고? 내가 사랑으로 키운 타카시를 친부모의 사정으로 다시 데려가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갑자기 발작을 하더니 안 돼. 그거 절대로 용납 못해. 절대로 그렇게 둘 수 없어. 수요 씨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와버렸어.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보여서. 그랬구나. 결국 진실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지원금 신청하러 왔는데. 자, 여기 아이가 둘이니 신청 가능하겠지? 잠깐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들은 친부모들에게 끌려가 시청 직원과 이야기하는데 뭐라? 서류상으로는 아이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로 신청은 어렵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요. 원래 우리 아이거든? 잘 봐, 쌍둥이 똑같잖아. 근데 타카시고는 미나미 씨와 모자지간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걸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다행이다. 내 가족은 역시 날 계속 키워준 엄마뿐이야. 아니 엄마 아빠 둘 다 그 정도 절차는 해결하고 나서 데려온 줄 알았는데. 알았다고. 취소하면 되는 거잖아. 자 가자. 자, 잠깐 서류 줘. 내가 받아서 가방에 넣어줄게. 오케이. 그대로 우린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엄마 눈 떴구나. 병실에 도착하자 엄마는 의식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아직 튜브나 산소 마스크를 쓴 상태구나. 의식은 돌아왔지만 힘들어 보여. 타카시 미안하구나. 걱정시켜서. 아니 전혀 괜찮아. 저기 여기 이름만 좀 적어줄래? 앞으로 우리들이 타카시를 잘 키울 테니까. 싫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타카시는 줄 수 없어. 이건 우리들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당신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아이를 키운다는 거지? 이건 타카시의 행복을 위한 일이야. 타카시의 행복을 위해?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고민하는 듯 보였다.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고 보는데 엄마가 이름을 쓰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못 준다고 했으면서 그건 거짓말이었던 거야? 엄마. 난 엄마가 이름을 쓰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리고 며칠 후 친부모 2사람과 함께 시청에 가게 되었다. 드디어 지원금이 들어온다. 매일매일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겠지? 이건 조건을 충족 못해서 지급이 안 되겠네요. 조건을 충족 못해? 그럴 리가. 그도 그럴게 2사람에게는 아이들이 1명도 없는데요. 한 명도 아이가 없다고요? 어이, 그 뭔 소리야? 폭력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들이 창고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내가 몰래 바꿔치기 해뒀지. 바꿔치기? 응. 타카시를 키워주신 엄마 미나 씨에게 갈 때 내가 서류를 몰래 바꿔 넣었지. 나를 미나 씨의 양자로 넣는다는 서류를 말이야. 뭐라고?
대체 왜 그런 짓을? 난 타카시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미나 씨와 타카시와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쪽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엄마가 서류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건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거였어. 그래서 사인한 거야. 와, 정말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제출해버리다니 웃긴다니까. 이럴 수가. 대체 무슨 짓을? 매일매일 자기들 생각만 하고 난 이제 더 이상 당신들과 살고 싶지 않아. 그게 내 대답이야. 됐어. 그럼 우수한 아이로 클 것 같아서 키워줬는데 내가 틀렸나 봐. 너 따위 이제 몰라. 맘대로 하렴. 곤란해져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테다. 화를 내는 부모님들은 그대로 가버렸다. 수요씨,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치, 난 네가 부러웠어. 애정을 듬뿍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네가 말이야. 수요씨. 그리고 우리는 회복한 엄마와 함께 같이 살게 되었다. 여기 이거 틀렸어. 아까도 알려줬는데 제대로 듣고 있었어? 듣고 있었어. 근데 어렵다고. 난 똑똑한 쌍둥이 형과 같이 살면서 조금씩 공부도 잘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었다. 다들 배고프지? 오늘은 고기가 듬뿍 들어간 비프 스튜야. 많이 먹어. 우와! 좋아! 난 소중한 엄마와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다음엔 어떤 일을 해볼까?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줘. 생일 선물. 그것은 선물을 고르는 센스가 아주 중요해지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어쩌지? 요타, 생일 선물로 뭐가 갖고 싶니? 내 이름은 우치야마 토모유키. 싱글 파더인 나는 아들의 생일 선물을 뭘로 하면 좋을지 고민한 결과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뭐든 해줄게. 얼마 전에 발매된 매니매니 판타지 게임은 어떠니? 그럼 매닉스 스포츠백은 어때? 가방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고민하던 아들이 내린 결론은 나 아빠랑 맛있는 스시를 먹으러 가고 싶어. 그래? 좋아. 그럼 고급 스시 가게에 가서 맛있게 먹고 오자. 늘 가던 회전 스시가 아닌 제대로 된 스시를 경험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아들을 보며 역시 우리 아들은 크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나. 그렇게 우린 스시 가게 타라후쿠라는 곳에 오게 되었다. 이라시마세. 예약한 우치야마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게에 들어선 우리들. 그러나 우리를 본 점원이 하는 말. 손님, 옷이 상당히 더러우신데. 네? 이건 도무지 손님에게 할 수 있는 대사가 아닌데. 심지어 웃겨 정말. 당신 아직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아내 치에였다. 치에? 오랜만에 봤는데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변함없이 구질구질하게 사는 당신이 나쁜 거야. 아, 그리고 여긴 내 남자친구. 젊고 잘생겼지? 처음 뵙겠습니다. 젊어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점장입니다. 젊어도 솜씨는 좋아. 그리고 점장이라 돈도 잘 번다고. 그래. 정말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스시를 기대하며 온 아들 앞이었기에 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 가끔은 스시도 나쁘지 않네. 이 방어는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 오늘 난 세라와 둘이서 스시를 먹으러 왔다. 근데 방어는 왜 방어일까? 글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정자님은 아시나요? 저요. 그게 이게 뭐야 이게. 사소한 궁금증보다 스시 자체의 맛을 즐기는 게 저희 가게 매너라서요. 그렇군. 그런 대화를 하고 있자 방어 생김새가 배가 빵빵하고 둥글해서 방어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방어가 많이 잡히는 지명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 설도 있대요. 오, 그렇구나. 옆에 앉아있던 남자아이가 알려주었다. 그럴 리가요. 야야, 너 어리다고 해서 아무 말 대잔치 한다고 다 용서받는 게 아니란다.
이거저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 같은데. 매니피디아에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걸? 뭐? 아직 어린이인데도 이렇게나 박학다식하다니. 다른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이 2가지 설이에요. 뭐야 이 녀석 건방지게. 역시 우리 아들이야. 료타는 어렸을 때부터 스시, 물고기를 좋아했고 물고기에 관한 지식 또한 풍부했다. 그러자 점장은 괜히 화가 난 건지 손님, 매너 위반은 좀 곤란한데요. 네? 매너 위반이라뇨?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올 곳이 아니래도 옷도 저렇게 너덜너덜해서는. 맞은편에 있는 허름한 스시 가게가 너희한텐 딱이야. 심한 말을 들으며 도무지 참을 수 없어진 나는 료타, 우리 맞은편에 있는 가게에도 한번 가볼까? 그 가게에서 나가기로 했다. 드디어 갔네 갔어. 두 분은 천천히 즐기다 가세. 아니요, 우리들도 가재. 그러지. 잠시만요. 조금 더 드시면서 놀다 가시지. 우린 맞은편에 있던 스시 가게 치루마루에 왔다. 이라샤이마세. 뭘로 드릴까요? 그럼 일단 오마카세로 부탁드릴게요. 료타는 어떻게 할래? 나도. 와, 고마 손님. 아직 어린데도 잘 알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와, 맛있겠다. 어떤 일, 료타? 정말 맛있어. 스킬이 장난 아니신가 봐. 알고 보니 가게 분위기와는 다르게 점장님의 솜씨는 진짜였던 듯하다. 그리고 아까 만난 2 청년도 여기로 왔다. 아까 그 가게보다 훨씬 맛있잖아. 그러네, 신선도도 좋고 기술도 훨씬 좋으신 것 같아. 알고 보니 추루마루는 숨겨진 맛집이었던 듯하다. 아빠, 이 가게에 나 1억엔 투자하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투자? 무슨 말이지? 점장님 솜씨도 좋으시고 이 가게를 깨끗하게 꾸미기만 하면 잘 될 것 같군. 그렇게 생각한 나는 이 돈으로 가게에 투자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하며 봉투에서 1억엔을 꺼냈다. 이렇게나 큰 돈을요? 정말 우리 같은 가게에 투자를 해주시는 겁니까? 네, 제 아들 요타도 이 가게가 정말 마음에 든 것 같아서요. 투자해보고 싶네요. 이거 꿈은 아니죠? 이거 재밌는 전개인데? 이 가게에 투자할 생각을 하다니 저 어린이 보통이 아닌걸? 그 후 나와 료타는 몇 번이나 치루마레에 가게 되었다. 저 2 사람 또 왔나 봐. 허름한 부자에게는 허름한 스시 가게가 딱이지. 바깥이 좀 소란스럽네. 공사하나 본데? 저렇게 허름하니 뭐 해체 공사라도 하나 보네. 몇 개월 후 좋아, 정말 멋져. 이제 손님 많이 올 것 같아. 뭐야? 새로운 가게 생겼나 봐. 그러네. 오늘 점심은 스시 어때? 잠깐, 저게 어떻게 된 거야? 그 허름했던 가게가 깨끗해지더니 갑자기 저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곧 예전처럼 한산해질걸? 그런가?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치루마루는 맛집으로 더 유명해졌다. 대단해요. 이렇게나 잘 되다니. 역시 실력이 대단해요. 두 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맞은편 허름한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한 이후 여기 타라우쿠는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 진짜 괜찮은 거야? 뭐가? 뭐가라니. 요즘 손님이 적어졌잖아. 괜찮아. 내 실력이 어디 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이라시아마세. 드디어 손님이 왔다. 잔뜩 먹고 가게 하려는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화장실 빌리러 들어오다니 이게 말이 돼? 그러게 말이야. 그러고 보니 오늘도 손님 한 명도 안 왔네. 젠장, 요즘 어떻게 된 거지?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데 치에, 네 전 남편이 치루마루에 들락날락하고 나서부터 저 가게 변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시기는 대충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은 그 녀석 대단한 사람인 거 아니야?
그럴 리가. 그 사람은 내가 토모유키와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은 가난했다. 어이 치에, 또 명품 가방 산 거야?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가방이라고. 그리고 류타케어 조금은 하라고. 나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니까. 토모유키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결혼했는데 사실은 별로 돈이 없어 보이는 모습에 솔직히 실망해버렸다. 그래서 난 이혼 서류.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서 사라지기로 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녀석이 뭘 할 수 있겠어? 그건 그렇군. 그로부터 며칠 후 남자친구는 이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에게 불려갔다. 점포 매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요. 특별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자네는 이렇게 손님이 줄었는데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건가? 그건 어찌됐든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해. 네. 원인을 찾으라니 나도 알고 싶다고. 역시 고영점주는 정말 괴로워. 저 녀석들 또 저 가게로 들어가고 있잖아. 혹시 전에 우리들한테 쫓겨난 것 때문에 나쁜 소문이라도 내고 있는 거 아닐까? 맞네. 틀림없어. 이렇게까지 손님이 늘다니 대단하다. 여기 맛은 틀림없지? 많이 번창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잠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치에? 무슨 일이지? 당신들이 여기 들락날락하기 시작하고부터 우리 가게 매상이 뚝 떨어졌다고. 우리 가게 욕이라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갑자기 들이닥친 두 사람. 엄청난 기세로 하고 싶은 말을 마구 해댄다. 그런 일은 없어. 뭐? 변명 따윈 필요 없어. 그러던 와중 이라샤이마세. 사장님. 어찌된 일인지 타라우쿠의 사장이 왔다.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맞은편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부러 와주시다니. 사장님, 저 원인 알아냈습니다. 이 녀석들 때문에 가게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이 녀석 제 전 남편이거든요. 예전부터 정말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렇게 말하며 치의 일행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당신 설마 우치야마 토모유키 씨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사장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 모습을 보던 치의 일행은 대체 뭐야? 왜 토모유키를 사장님이 알고 있는 건데? 돈이라도 빌려나 보지. 뭐? 자네 그게 무슨 망언인가? 네? 저희 직원이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런 녀석한테 왜 고개를 숙이세요? 자네 좀 정신 차리게. 너희들은 몰랐겠지만 저 사람은 요식업계 톱클래스 경영자라고. 말도 안 돼. 저런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치에와 이혼한 후 난 필사적으로 경영을 공부했다.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같은 업계, 다른 업계 사람들과의 인맥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군.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그렇게 난 여러 가게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 우치야마 토모유키라고 합니다. 가까운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어요. 오, 그 가게 주인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보이는 가게 사람입니다만 야채 사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인맥을 넓혀간 결과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었고 경영 또한 잘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럼 대체 왜 그런 낡아빠진 옷을 입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뭐? 이건 요즘 유행하는 데미지 패션인데. 맞아, 이게 멋이라고. 그치 아빠? 뭐? 그렇게 말한 순간 가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데미지 패션 맞기는 한데 낡은 걸로만 보이는데 저게 멋있다는 거지? 저랩에도 꽤 비쌀 거야. 일반적으로 멋져 보이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거짓말. 그보다 대체 왜 멋대로 고급 스시 가게를 만든 거지?
아니 그래야 돈을 더 벌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치에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스시 가게 타라우크는 원래는 다른 컨셉이었다고 한다. 가족, 손님, 어린이 손님을 위한 가게로 내가 그렇게나 말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고급진 샐러드들 중에서 가족들이 오는 가게로 한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도 츠르마루의 고객들과는 다른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노선이라고 말했을 텐데. 그도 그럴 것이 장인 정신이 살아있는 츠루마루와 같은 노선에서 경쟁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전략이다. 설마 점장 멋대로 가게의 컨셉을 바꿨을 줄이야.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잘 되고 있었다고요.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지. 결국 네 실력으로 이 가게는 이길 수 없다고.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다른 노선으로 가라고 한 거야. 네. 됐어. 자네는 해구야.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가게를 직접 차리던 말던 알아서 해. 안 돼. 이럴 수가. 그 후 두 사람은 빌어먹을 내 재능이 있다면 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한 두 사람은 가게를 열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그러나 대체 왜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거야? 큰일이다. 이대로 가면 저축한 돈도 금방. 싫어. 가난한 생활 끔찍하다고. 이런 자료로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해주지. 일단 비용 견적을 너무 대충 낸 것 같아. 여기랑 이 부분도 이상하고. 역시 우리 아들. 내 아들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한 순간이었다. 역시 스시는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혀를 깨물을 뻔. 다들 어떤 스시를 제일 좋아하는지 댓글로 알려줘. 채널 구독도 잘 부탁해. 스시 최고. 개운하다. 역시 온천 최고야. 내 이름은 우에다 케이스케. 20살이 된 알바생이다. 오늘은 친구 세라군과 함께 집에서 가까운 온천에 왔다. 그리고 온천하고 나온 다음엔 바로 이거지. 이 온천의 명물 치즈우유, 일명 치유. 역시 온천 후에는 치유지. 이 고소함은 특별하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이트에커 안건 의뢰가 왔군. 미안, 나 먼저 가볼게. 그래 또 봐. 언제나처럼 바쁜 세라군. 내가 혼자 온천욕 후에 치유를 즐기고 있는데 어느 꼬질꼬질한 아이가 왔다. 예? 저기 목욕하고 싶은데요. 근데 너 돈은 있니? 네. 돈은 여기. 동전 이게 몇 개야? 귀찮기 싫어. 10엔짜리가 하나, 둘, 간당간당하게 맞춰왔군. 진짜요? 그럼.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넌 못 들어간다. 네? 여긴 너처럼 가난한 애가 올 곳이 아니라고. 이럴 수가. 그렇게 남자아이는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저게 무슨 돈도 충분한 것 같은데. 거기 꼬마야, 너 괜찮니? 네. 갑자기 미안. 아까 그 직원이랑 신랑이 하는 걸 우연히 봤거든. 괜찮아요. 이런 모습이니까 어쩔 수 없죠. 너 집은 어디니? 집 없어요. 돌아갈 곳도 없고. 없다고? 이 아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난. 그럼 혹시 괜찮으면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네? 그렇게 난 랭군이라는 꼬질꼬질한 소년을 집에 데려가게 되었다. 먼저 씻자.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씻는데 휴대폰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목욕할 땐 늘 갖고 들어간단다. 세라군이 직접 만들어준 초방수 케이스에 넣어서 인터넷 쇼핑을 하며 목욕을 하는 것이 내 일과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등 씻어줄게. 네. 이게 뭐지? 난 SNS를 보다 유난히 눈에 띄는 피드를 보게 된다. 이 남자아이를 찾아주는 분께는 5억엔? 한 소년에게 5억엔이라는 현상금이 걸려있다는 이상한 내용. 심지어 그 소년 사진을 보니 이거 렌군 아니야?
무려 눈앞에 있는 랭군을 데려가면 5억엔을 준다고 한다. 저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 뭐야 이거 장난 아니잖아. 이거 무슨 상황이지? 랭군을 데려가면 그 큰 돈이 내 손에? 5억엔이라는 숫자가 너무 큰 탓에 난 완전 패닉 상태가 되었다. 근데 데려가면 이 아이 무사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수상해 보이기도 하고 내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미안해 랭군, 혼자서 집을 보게 해서. 아니요, 괜찮아요. 일단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 나는 랭군에게는 묻지 않고 몰래 친구를 만나 부탁하기로 했다. 그렇게 된 거야. 아주 수상하군. 세라군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자. 알았어. 그럼 조사 좀 해볼게. 고마워. 세라군이 어제 본 SNS 피드를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피드를 쓴 계정 주인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고아원? 위험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인가? 그 고아원 자체는 설비도 좋고 많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좋은 평판이네. 그럼 혹시 랭군을 진짜로 찾고 있다는 건가? 그렇다고 하기엔 5억엔이라는 금액이 너무 큰데. 그건 맞아.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세라군도 같이 직접 랭군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저 랭군, 왜 그러세요? 난 용기를 내어 어제 그 피드를 보여주며 질문했다. 5억이라니 역시 제가 큰 사고를 친 게 틀림없네요. 역시 뭔가 걸리는 게 있는 모양이다. 저 사실은 시설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뭐? 전 원래 고아원에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너무 좋아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 가야지. 아무도 눈치 못 챘겠지? 당연하지. 그 누구도 이런 고아원 지하금고에 그렇게 큰 돈을 보관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할걸. 전 평소와는 다른 선생님들의 모습에 동요하면서도 너무 궁금해졌어요. 지하금고? 그런 게 여기 있었나? 우와, 대단하다. 항상 지하에는 가지 말라고 하더니 이것 때문이었구나. 거기엔 거대한 금고가 놓여져 있었어요. 시큐리티도 엄청 강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금고를 만져보는데 당신의 지문이 등록되었습니다. 무려 내 지문으로 금고를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큰일이다. 어쩌지? 그래서 너무 무서워져서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그랬구나. 그렇게 된 거였어. 힘들었겠다. 근데 왜 그 온천에 온 거야? 저 지금까지 고아원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온천에 가보고 싶어서. 그랬구나. 그건 그렇고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조금 더 조사해서 진짜 수상한 시설인지 아닌지 정보를 모아보도록 하지. 랭군은 안전해질 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좋아. 알았지?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가보고 싶었던 온천이라도 가볼까? 정말요? 아, 피곤하다. 좀 편하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없나? 일을 하던 중 휴대폰을 보는데 눈에 띄는 피드가 있었다. 현상금이라. 이 녀석 얼마 전에 왔던 그... 난 그때 왔던 그 꼬질꼬질한 녀석에게 5억이라는 현상금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젠장, 아까워 죽겠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온천 기대돼요. 여기는 맛있는 명물도 있다고. 그보다 변신용 마스크 착용감은 어떠니? 저 녀석 다시 온 건가? 마스크 따위로 내 눈을 속일 순 없지. 5억엔 짱 고맙다. 거기 너. 당신은 얼마 전에... 얼마 전에는 미안했다.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별로였거든. 아니에요. 그럼 전 이만. 잠깐
얼마 전에 그 일도 사과할 겸 아이들만 뽑을 수 있는 뽑기가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10번 뽑게 해줄게. 정말요?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도 사우나에서 몇 초나 버틸 수 있는지 승부다. 어라? 랭고는 어디 갔지? 화장실 간 거 아니야? 좀 보고 올게. 그러나 화장실에도 없어서 우리는 관내를 이곳저곳 찾아보는데 큰일이야. 아무데도 없어. 그쪽도 여기도 없었어. 대체 어디 간 거지? 이걸로 5억엔이 내 손에. 저기 어디 가는 거예요? 뽑기는요? 지금 가고 있잖아. 큰 돈을 뽑을 수 있는 복권 같은 거야. 큰 돈? 설마? 그렇다. 그 직원이 날 데려간 곳은 내가 살고 있던 고아원이었다. 왜 여기에? 너한테 현상금이 걸려 있다고. 무려 5억이라는 금액이 말이야. 그래서 널 데려와 준 거야. 이럴 수가? 여기까지 잘 데려와 줬군. 돈은 곧 넘겨주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나와 세라군은 시설 안을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랭군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랭군 설마... 이걸로 나도 억망전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저기요, 키가 이 정도 되는 아이 못 보셨어요? 아, 그 녀석이라면 고아원에 데려다 줬지. 네? 대체 왜 랭군은 그 시설에서 도망쳐 나온 거였다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지? 난 돈만 받으면 오케이라고. 아, 맞다, 점장님. 저 오늘로 여기 그만둡니다. 뭐? 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다시 고아원에 돌아오게 되어 절망감에 휩싸였다. 렌 오빠 어디 갔었어? 우리들 렌 오빠 없어서 심심했다고. 미안해. 다들 걱정해줘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이대로 여기 있을 수는 없어.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다들 랭군 걱정했지? 랭구는 여기저기 치료를 좀 해야겠어. 거짓말이야. 난 그대로 선생님들에게 끌려갔다. 진짜 5억엔을 받게 된다니 이상해. 그거 거짓말 아니었나? 그보다 이대로라면 랭군이 위험해. 그렇게 된 이상 해킹으로 고아원에 대해 알아볼 수밖에. 세라군이 조사해본 결과 이거 큰일이야. 그 고아원 도적단의 은신처로 사용되고 있는 모양이야. 뭐? 장소도 알아냈어. 바로 가보자. 일단 여기로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안심해. 내 친구도 불렀어. 친구지야.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우리들 3명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린 고아원에 가보기로 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무슨 일로? 입양 상담이신가요? 우린 모두 다 알고 왔다. 여기 이곳에 숨겨진 비밀을. 고아원으로 위장해서 큰 돈을 숨기고 있다지? 이거 들키고 말았군. 그렇다면 너희들을 이대로 돌려보낼 순 없지. 이걸로 드디어 금고를 열 수 있겠군.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까지 힘들 일이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들 도적단은 전 세계에서 여러 보물을 훔쳐와 금덩이로 바꾸고 있었다. 그 보관 정서를 확보하기 위해 고아원을 만들었고 이 지하실에 금고를 두게 된 것이다. 이 시설이 저런 나쁜 사람들의 은신처였다니. 참나, 지문 방식으로 바꾸라고 할 때 알아봤다. 그래도 새롭게 바꾸자마자 등록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지.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였어. 자, 어서 빨리 열어. 이 금고에는 100억엔이 넘는 금덩이들이 있다고. 이 금고를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열 수밖에 없잖아. 내가 포기하려 하던 그 순간 예! 뭐야?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은데? 거기 위층 무슨 일이야? 랭군을 놔줘. 여기가 바로 금고가 숨겨진 지하실인가? 아, 꽤나 넓은 곳이군. 너희들은 대체 너희들의 악행에 대한 증거는 모두 준비되어 있다.
이 녀석들 잡아! 절대 놓치면 안 돼! 도적단은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야! 우! 대단하다. 진구지 씨가 하나둘 도적단들을 처치해 나갔다. 받아라! 어림없지? 뭐야 이 녀석? 세라군도 이렇게나 강했다니 몰랐어. 운명의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지켜줄 수 있도록 친구지에게 배워두었지. 그 후 경찰들이 와서 도적단을 체포했다. 설마 저런 녀석들에게 당할 줄이야? 너희들 정말 큰일을 해줬어. 세계의 도적단을 검거하다니. 아니요. 전 아무것도. 케이스케 씨 정말 고마워요. 랭군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이걸로 무사히 해결이군. 이번엔 꽤나 스릴 넘쳤군. 그로부터 몇 주 후 젠장, 이야기가 다르잖아. 내 돈, 현상금, 직장도 그만뒀는데. 그 후 고아원은 폐원되었고 아이들은 입양처를 찾아 하나둘 가정으로 흩어졌다. 오늘 메뉴는 햄버거. 나도 만들래. 난 렌을 입양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다. 나도 친구지에게 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럼 채널 구독도 잘 부탁해.